간밤 뉴욕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증시의 역사책을 다시 썼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나스닥 대비 첫날 13% 오르면서 265억 달러를 조달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나온 문서 하나가 축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연준이 공식 보고서에서 물가가 다시 뛰고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 원인 목록에 사상 처음으로 AI 인프라 건설이 올라갔거든요. AI로 오른 주식이 AI 때문에 오르는 물가와 마주친 겁니다. 게다가 미국과 이란, 대화는 계속하는데 휴전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벌어졌는데요. 이걸 따로따로 보시면 다음 주 판단을 놓칩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입니다. 축제에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나나의 경제 시선에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공모가는 149달러, 시초가는 약 14%가 높았고, 종가는 168달러로 공모가 대비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달 금액은 265억 달러입니다. 이 상장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무대의 교체인데요. 지금까지 하이닉스의 HBM, 그러니까 AI 서버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는 한국 시장에 잣대로만 값이 매겨졌었어요. 이제부터는 미국 투자자가 뉴욕에서 직접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계를 보면 하이닉스의 선행 이익 대비 주가는 약 5.8배로 같은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의 7배보다 아직 낮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 격차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쟁의 실전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같은 날 인터뷰에서 2027년에 역대 최악의 메모리 공급 부족이 온다. 수요 우위는 2030년 이후까지 간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전망인이 걸러들어야지만 상장 첫날에 나온 발언 치고는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흥분은 여기까지고요. 첫날 급등은 신규 상장 특유의 수급 이벤트일 수 있어서 진짜 시험은 다음 주가 됩니다. 공모가 149달러를 지키느냐. 이 숫자 하나가 이 파트의 전부인데요. 스페이스X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하이닉스 청약에 왜 이렇게 돈이 몰렸을까요? 힌트가 같은 날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AI 칩 수출 통제를 완화했거든요. 연방 관보에 게시된 조치인데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승인된 기업들이 첨단 컴퓨팅 장비를 살 때 건건이 맞던 허가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G42 같은 현지 AI 기업이 대상이고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1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이닉스와 연결되냐면요. 중동에 데이터 센터가 서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건 GPU뿐만이 아닙니다. GPU 옆에는 반드시 고대역폭 메모리가 붙는데요. 수출문이 넓어진다는 건 메모리 수요의 지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건 아직 정책이지 주문서는 아니에요. 실제 수주와 선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와 매출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다시 조일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여기 나오는 문서 하나가 여러분 계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연준이 의회에 제출하는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 그 공식 문서에서 물가 재가속을 인정했습니다.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가 전년 대비 4.1%, 목표인 2%의 2배를 넘습니다. 실업률은 4.2%로 노동시장은 균형인데 물가만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관세, 전쟁발 에너지 비용과 함께 AI 인프라 구축 수요를 공식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시장의 서사는 AI 생산성을 올려서 물가를 낮춘다였는데 연준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 반대. 그러니까 AI 건설붐 자체가 비용을 밀어올린다고 문서에 적은 겁니다. AI로 오르는 주식과 AI로 오르는 물가가 한 문장 안에서 만난 거예요. 다음 관문은 다음 주 워시 의장의 의회 증언입니다. 이 보고서의 경제톤이 실제 금리 인상 신호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말로 그칠지는 거기서 갈릴 텐데요. 그 다음은 14일이죠. 소비자 물가까지 대기 중입니다. 성장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이틀이 다음 주에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아한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는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기존 휴전은 끝났다고 말한 겁니다. 협상과 평화가 다른 단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의 모든 항로를 열고 선박 공격을 멈춘다는 걸 공개 성명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은 카타르 중재는 받되 해협 통제권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 재무부는 이란 지도부 자금망 14곳에 새 제재를 얹었는데요. 대화 테이블 밑에서 압박은 계속되는 겁니다.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반영했을까요? 브렌트유가 76달러 선, 한 주간 약 5% 상승입니다. 호르무즈는 전쟁 전 기준으로 세계 석유와 가스 교역의 5분의 1이 지나던 길목인데요. 그 길이 정상이 아닌 동안엔 웃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값이 기업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박히는지 마침 어젯밤에 생생한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델타항공 실적인데요. 분기 주당 순이익 1달러 56센트로 예상치 1달러 48센트를 넘겼고요. 연간 전망도 시장 예상을 웃돌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8% 빠졌어요. 왜냐면요. 회사 스스로 올해 연료비가 작년보다 약 40억 달러 늘어난다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실적을 이겨낸 게 아니라 높아진 기름값을 운임에 얹어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공사가 비용을 승객 가격에 계속 넘긴다는 건 유가 충격이 서비스 물가에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연준이 경계하는 게 바로 그 경로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건 두 갈래인데요. 유가가 버티면 수입 물가와 항공, 화학에는 원가 부담이 되고요. 반대로 정유마진과 방산, 조선에 다른 계산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파트와 연결하면 더 무거운데요. 유가가 버티는 한 연준의 물가 경계도 풀리기 어렵거든요. 호르무즈는 기름값 뉴스가 아니라 금리 뉴스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끝나면 아쉽죠? 오늘 최대급 뉴스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 운용자산의 약 1조 8천억 달러를 국내 자산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발언 직후 엔화가 0.6% 강해지고 일본 10년물 금리는 하루 만에 0.115%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시장이 즉각 반응을 한 거죠.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냐면요. 이 연기금의 돈 상당 부분이 지금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으로 나가 있거든요. 국내로 돌린다는 건 어딘가에서 판다는 뜻이 되겠죠. 미국 국채, 글로벌 주식이 그 어딘가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연기금은 법적으로 독립운용이라 장관말 한마디로 움직이진 않고요. 아직 배분 비율도 시점도 없습니다. 21일에 나올 일본 정부의 경제 청사진에 실행 방안이 담기는지 그게 진짜 뉴스가 되겠죠. 지금 단계에선 방향만 접수해 두세요. 여기는 좀 집중해 주셔야겠는데요. 하이닉스에 265억 달러가 몰린 바로 그 시점에 국제금융협회 통계가 나왔습니다. 6월 한 달간 신흥국 주식에서 461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그중 한국 주식에서만 305억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대만이 183억 달러로 그 다음이고요. 외국인 돈이 한국 기술주를 대규모로 정리한 달이었던 겁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공모에 7배로 줄을 섰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돈을 뺐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풀립니다. 하나는 이건 6월 통계고 상장은 7월이라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 상장 주식을 사는 것과 한국 시장에 직접 들어오는 건 다른 결정이란 건데요. 같은 회사를 사랑해도 사는 장소는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긴장의 해소 방향, 그러니까 ADR 흥행이 한국 본주로 돈을 끌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한국을 거치지 않는 우회로가 되는지가 하반기 코스피의 숨은 승부처입니다. 글로벌 펀드 자금이 지난주 주식에 492억, 채권에 313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838억 달러씩 동시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시장은 지금 확신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결론을 서두르는 사람보다 갈림길의 표지판을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21일에 있을 일본 경제청사진에 연기금 실행안이 담기는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글로벌 채권 시장에 큰 손이 움직일 예정이거든요. 하이닉스의 두 번째 가격은 화요일에 다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